조양래 장군을 만난 뒤 다시 6본 보안부 대장실의 임시 지휘소로 내려왔을 때 나는 계엄 선포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지만 김계원 실장이 김재규가 범인이라고 실토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분원의 소식도 알아볼 겸 보안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려고 임시 지휘소로 들어서니 노재현 장관이 나를 찾았다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을 듣자 뭔가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거나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국방부로 다시 쫓아 올라갔다. 장관실을 향해 가는 복도에서 노 장관을 만났다. 복도에는 국무위원들과 수행원들이 뒤섞인 채 서성거리고 있었다. 노 장관은 나를 보자 주위 사람들이 신경 쓰였던지 내 귓가에 대고 각하를 시해한 사람이 김재규인 것 같다고 속삭였다. 그러더니 내가 정승화 총장에게 지시해 놓았으니 정 총장의 지침을 받아 김재규 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저 그 말뿐이었다. 노재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나는 지체 없이 정승화 총장을 만나러 6본 지하 벙커로 내려갔다. 벙커에 도착했을 때 정 총장은 김진기 6본 헌병감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를 보자 정 총장은 전사령관 왔군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맞이했다. 내가 장관님 지시 받고 왔습니다 라고 하자 정 총장은 무슨 지시를 받았소? 하고 물었다. 나는 총장님의 지침을 받아 김재규 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정 총장은 노재현 장관의 지시 내용을 확인하고는 김재규 부장의 신병을 확보하시오 라고 지시했다. 그러고는 정동 안가로 정중히 모시라는 말을 덧붙였다. 나는 정 총장의 지시 내용이 노 장관의 지시와는 다르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 노재현 장관의 지시는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시해한 범인이라는 혐의가 있으니 체포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 총장은 김재규가 박 대통령 시해범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신병을 확보해서 보안사 정동 안가에 정중히 모시라는 것이었다. 군대에서의 명령은 문장이나 어휘가 짧고 간단해야 하지만 그 명령이 가리키는 뜻만은 명료해야 한다. 명령을 받는 부하가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만큼 복잡하거나 추상적이고 애매한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때 정 총장의 지시가 김재규가 범인이니까 체포하라는 뜻으로 한 말이라면 왜 그렇게 분명하고 쉬운 말을 놔두고 신병을 확보하라는 표현을 썼을까? 처음 노재현 장관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아, 김재규가 범인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지만 정 총장의 지시는 어감이 달라 다소 머리가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 볼 때 신병 확보는 확실한 범법자를 구속하려는 목적으로 체포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사건 관련자나 단순한 목격자를 증인으로 확보하기 위해 또는 위해 가능성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고 신병을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더욱이 정 총장은 김재규 부장을 정동 안가에 정중히 모시라는 말까지 한 것이다. 보안사에서 간첩이나 군 내부의 보안사범을 체포해서 취조할 때는 통상 용산에 있는 수사분실로 데리고 간다. 정동에 있는 안가는 보안사령관이 은밀히 만나야 할 사람이 있을 때 주로 이용하는 장소로 카페트가 깔린 응접실을 갖춘 그런 곳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정동 안가에는 한 번도 간 일이 없었다. 보안사령관직을 맡고 반년 동안 백령도를 포함 전국의 모든 보안부대를 일일이 찾아다녔지만 정동 안가에는 가볼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보안사령부의 전신인 방첩부대장을 지낸 정승화 총장은 그곳 정동 안가를 기억해내고 김재규를 데리고 갈 장소로 지정해 주었던 것이다. 정 총장은 김재규 체포를 지시하던 때의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다. 김계원이 각하를 시해한 자는 김재규인데 권총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해서 체포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이때 장관이 빨리 잡아야지 하므로 부득이 체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급히 방카로 내려오면서 생각할 때 김재규가 방카에 들어와 여러 시간이 되었으나
김재규의 동조자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국방장관과 같이 있는 장소에서 김계원으로부터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김재규를 체포 안 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일단 김재규를 체포키로 결심하고 방카 총장실로 돌아와 헌병감을 불러 중정부장을 빨리 잡아오시오 라고 지시하자 헌병감이 신병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 총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해서 하고 내가 보잔다고 유인해서 방카로 오는 도중 잡아서 보안사령관에게 인계하시오 라고 지시하고 헌병감이 나가자 급히 보안사령관을 오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이후 20-30분간 기다려도 헌병감으로부터 소식이 없어 헌병감을 부르라고 지시하자 얼마 있다가 헌병감과 보안사령관이 같이 들어와 헌병감에게 왜 이리 늦느냐고 묻고 다시 똑똑한 헌병장교로 하여금 내가 보잔다고 유인하여 방카로 오다가 잡아서 보안사령관에게 인계하라고 지시하는 순간 김재규의 세력이 이후 나타날지 모르니 우선 보호 조치하는 것이 후한을 생각해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보안사령관에게 신병을 인수받아 시내에 있는 방카에 수용하고 정중히 대하시오 라고 지시하여 어찌됐건 나는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것도 안전하게 차질 없이 해내야 한다. 김재규 본인의 요청에 따른 신병 보호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신병 확보인 만큼 치밀하게 준비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한다. 김재규가 권총을 차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중앙정보부장 경호원들이 국방부까지 따라와 있을 것 아닌가. 자정이 가까워오는 시각 김재규 체포작전에 들어갔다. 나는 김재규 연행 임무를 6본 임시지휘소에 대기시켰던 보안사 군사정보과장 오일랑 중령에게 맡기기로 했다. 나는 먼저 김재규가 혹시라도 오중령과 구면인지 여부를 확인했다. 김재규가 보안사 요원인 오중령의 신분을 알게 된다면 처음부터 차질이 생기게 된다. 오중령에게 헌병 복장으로 바꿔 입으라고 했다. 김재규를 태우고 갈 차량도 준비시켰다. 김재규를 유인해서 승용차까지 데리고 갈 국방부의 지하 비상 통로도 점검시켰다. 김재규를 연행할 준비를 끝내자 나는 곧바로 보안사령부에 있는 허화평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허화평 대령이 수사관들을 데리고 미리 정동 안가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김재규의 신병을 인도받아 보호하라고 지시한 후 김재규의 언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단단히 일러뒀다. 김재규의 입에서 보다 중요한 단서가 될 얘기가 튀어나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국방장관실에 앉아 최규하 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동태를 지켜보고 있는 김재규를 밖으로 유인해 나오는 임무는 김진기 헌병감이 맡았다. 오일랑 중령은 6본 헌병대장으로 위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길 수 없었다. 정승화 총장의 비서실장으로 신분을 위장한 김진기 헌병감은 국방장관 보좌관 조양래 장군을 장관실에 들여보내 김재규를 밖으로 불러냈다. 정승화 총장이 조용히 만나자고 한다는 정갈에 김재규는 멈칫거리는 기색도 없이 복도로 나왔다. 나는 김재규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재규가 국방부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좌우로 김진기 헌병감과 오일랑 중령이 호위하듯 같이 걸어 내려왔다. 김재규의 수행비서 박흥주가 따라오려다가 미리 배치해둔 헌병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김재규를 불러내기 위해 조양래 장군이 장관실로 들어가기 전에 국방부 보안부대장이 복도와 지하통로 부근에 있던 수행원들과 국무회의 관계 공무원들 모두를 실내에 머물도록 조치했다. 김재규도 어둡고 낯선 계단으로 이어지는 비상통로로 따라오면서 왜 이 길로 가는 거냐고 하며 얼핏 미심쩍어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그뿐이었다. 6번으로 통하는 비밀통로인데 국무총리도 이 복도를 이용했다는 대답을 듣고는 순순히 따라왔다. 김재규로서는 정 총장을 만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그만큼 화급했던 것이다. 대기시켜놓은 승용차 앞에 이르자 오일랑 중령은 뒷문을 열며
부장님, 이 차에 타시죠. 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틈을 주지 않고 김재규를 차로 밀어 넣었다. 차 안에는 헌병 2명이 미리 타고 있었다. 강제로 차에 태워진 순간 김재규도 자신이 정 총장실로 안내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연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지만 저항의 몸짓 같은 것은 없었다. 단련된 수사관인 오중령의 민첩하고 단호한 행동에 제압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오중령은 김재규의 오른쪽에 밀착해 앉으면서 무장을 해제하겠습니다. 순순히 응하십시오. 하며 김재규의 허리춤에 꽂혀있던 권총을 낚아챘다. 김재규를 태운 차가 출발하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내가 미리 지시해두었던 예비 차량이 뒤따르며 엄호했다. 2 차량은 국방부 정문을 피해 후문으로 빠져나갔다. 중앙정보부 차량이 쫓아올 수 없도록 후문 쪽으로는 모든 차량의 통행을 미리 차단해놨고 외등도 꺼놓은 상태였다. 시간은 자정을 넘어 27일 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차는 6번 앞을 지나고 삼각지를 돌아 서울역 쪽으로 향했다. 뒤를 살피니 쫓아오는 차량은 보이지 않았다. 김재규는 자신을 태운 승용차가 6번을 지나치는 순간 정승화 총장한테 가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듯 오중령에게 야, 너희들 헌병 아니지? 전두환이 부하들이지? 라고 물었다. 오중령은 나를 통해 전달받은 정승화 총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정중히 모시라는 지시를 잊지 않고 있었다. 부장님은 현재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승화 총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모시려고 가는 중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김재규는 짐짓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 각하는 돌아가셨어. 김재규의 모든 언동을 세심히 관찰하라는 내 지시를 받은 오중령은 정동 안가에 도착한 즉시 나에게 김재규의 언동을 보고해왔다. 정동 안가에 대기하고 있던 허화평 대령은 연행팀과 임무를 교대해 김재규를 2층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취조실이라고 할 공간은 없었다. 응접실이라고 해야 할 그런 장소였다. 일반 손님이 아닌 간첩 용의자들도 이곳으로 데려오는 경우도 있기는 했다. 취조를 위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백하도록 회유하거나 역공작을 할 필요가 있을 때였다. 말하자면 점잖게 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사용하는 곳이었다. 허대령 역시 정중하게 모시라는 지침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었다. 김재규는 자신이 체포된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한 건지 물을 갖다 달라고 하더니 연신 들이켰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둘러보며 여기는 보안사 안가 아닌가 하면서 자신이 과거 보안사령관을 역임한 사실을 은근히 암시한 후 전 사령관 좀 오라고 그래. 내가 전 사령관 만나 지시할 일도 있고 상의할 사항도 있으니까 하면서 짐짓 큰 소리를 치더라는 것이다. 정동 안가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얼마 안 되어 허화평 대령이 전화를 걸어왔다. 정동 안가 바로 옆에 중앙정보부의 분실이 있으니 빨리 김재규를 서빙고 분실로 옮겨야 한다는 건이었다. 나는 정동의 안가에도 가본 적이 없지만 중앙정보부 분실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것은 더더욱 알지 못하고 있었다. 정 총장이 김재규를 정동 안가로 데려가라고 장소를 지정해서 지시할 때 혹시 중앙정보부 분실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아찔한 일이다. 보고를 받고 나니 걱정이 됐다. 그 시점에서는 사건 진상에 관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기로 했다. 중앙정보부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시해했다면 치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리 없다. 병력 동원 계획도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공무원 세력이나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김재규를 구출하러 정동 안가를 습격해 올 것 아닌가. 정동 안가에는 몇 명의 경비병뿐이어서 중앙정보부의 무장병력 일부만 와도 김재규를 뺏기게 될 형편이었다. 나는 즉시 서빙고 분실에 연락해서 김재규를 인수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새벽 1시 30분경 허화평 대령이 다시 보고를 해왔다. 김재규의 언동으로 미루어 볼 때 김재규가 대통령 시해범인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김재규의 연행을 지시하던 시점에 이미 그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김재규의 신병 확보를 지시할 때 정 총장은 아무런 설명이 없었지만 노재현 장관은 김재규가 시해한 것 같다는 말을 해주었던 것이다. 오일랑 중령으로부터 김재규가 차 안에서 떠들어댔다는 말을 보고받고는 그런 생각을 한층 더 굳히고 있었다. 하지만 단정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었다. 그런데 정동 안가에서의 언동을 관찰한 허대령의 판단이 김재규가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면서 전혀 슬퍼하는 표정이 아니었고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현장을 목격하고 그 얘기를 전해준다는 투로 말한다는 것이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을 할 때에도 잘된 일이라는 투였고 내가 여기 잡혀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 부하들이 쳐들어 올 거야라고 의기양양해 했다는 것이다. 그 말은 자신이 범인이기 때문에 보안사에 체포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안가 옆에 중앙정보부 분실 때문이 아니더라도 김재규를 서빙고 분실로 옮기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나는 허대령의 보고를 받은 즉시 정승화 총장을 찾아갔다. 김재규가 시해 범인임이 틀림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면서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새벽 1시 50분경 사건 발생 6시간가량 지난 시점이었다.